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DLF와 DLS, 금리 연계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알파벳도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이 상품 어떤 걸까요?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의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7,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는 없었는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답니다. 투자를 할 때 위험 부담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험 부담이 원금의 90%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오늘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컨베이어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된 점검 그리고 안내가 없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주도 가을이 좀 성큼 온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네, 어제 저는 에어컨은 당연히 껐고요. 창문도 닫을 뻔했어요.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요. 자, 조금은 시원해진 바람으로 오늘 장바구니 물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가격 동향부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렸습니까? 네, 지난주는 주키니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 관계인 애호박이 영향인데요. 네. 최근 들어 애호박의 생육 부진으로 좀 출하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대로 대체재인 주키니의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가격에까지 미치면서 지난주는 개당 1,770원으로 일주일 새 31.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애호박 도매 가격이 20개 평균 가격 31,280원에서 18,400원까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요. 네. 앞으로 시차를 두고 애호박과 주키니 소매 가격도 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가격이 내린 품목은 원형 방울토마토입니다. 대추 방울토마토의 출하 물량이 늘면서 소비가 좀 대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형 방울토마토의 인기가 좀 없었는데요. 가격은 키로당 4,960원에서 4,200원대로 좀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많이 더웠으니까 날씨 영향 받는 품목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번 주는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 선선해질 테니까요. 어떤 품목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이번 주 좀 날씨 영향받는 품목들이 얼갈이 배추는 오르고 새송이 버섯은 좀 보합세 보이겠습니다. 이 두 품목은 서늘한 기온, 그러니까 즉 중저온에 잘 자라나는 작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성상 더위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얼갈이 배추와 새송이 버섯이 지난주까지 좀 폭염으로 인해서 생육이 좋지가 않아서 출하 물량은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얼갈이 배추는 이번 주 키로당 3,600원에서 조금 더 오를 전망이고요. 네. 반면에 새송이 버섯은 요즘 학교 방학으로 인해서 급식업체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요. 이번 주 가격은 100g당 490원 선에서 머무르겠습니다. 네. 자, 채소류 알아봤고요. 다른 품목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품목이 있다면요? 최근 들어 이 해품이 좀 나오는 품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고구마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핵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 저장고구마의 핵고구마까지 물량이 좀 넉넉하게 많은 편이어서요. 네. 지난주 가격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2kg당 5,231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는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해품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 수준을 좀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알아봤으니까 이제 감자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올해 고랭지 감자가 재배 면적이 평년에 비해서 15%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하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감자는 워낙 외식업체 수요가 좀 꾸준한 품목이다 보니까요. 감자 가격은 100g당 210원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과랑 배도 해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일 가격 좀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 홍로라고 불리는 햇사과 그리고 햇배인 원황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품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 원래 평균적으로 원황배는 8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출하를 조금씩 앞당긴 영향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작년에는 폭염 피해가 워낙 너무 심해서 이 사과와 배 가격이 강세였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다행히도 올해 사과와 배 생육 상황은 전년보다는 좀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사과와 배 가격의 강세가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서는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제철 농산물도 알아봐야죠.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은 샬롯입니다. 샬롯이요? 네, 너무 예뻐서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네.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아요. 이 샬롯은 미니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외관은 양파와 정말 비슷한데 크기가 일반 양파의 4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주로 소스나 피클, 좀 장아찌로 많이 애용이 됩니다. 좋은 샬롯은 양파와 마찬가지로 단단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른 부분이 있거나 축축한 샬롯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 효능도 좀 알려드리자면 샬롯이 양파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바로 퀘르세틴인데요. 이 퀘르세틴은 쉽게 말해서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양파보다 퀘르세틴은 2.7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또 비타민 A와 C도 많이 들어있어서 폐암과 구강암을 예방해주는 아주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날 우리 대리님이 알려주는 제철 농산물만 챙겨 먹어도 보약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대리님도 꼭 챙겨 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홍콩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시위가 11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 중국과 홍콩과의 역사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의 연장선에 이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도 연관이 있고요.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좀 영향을 줍니다. 이 시위가. 또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라고 불리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이시라고요? 네, 저 중국입니다. 네, 저희 인터뷰할 때마다 중국에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는 그러네요. 무슨 일로? 이번엔 아주 생생경제니까 생생한 뉴스를 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또 여기 중국에 또 여러 업무차 왔는데 요번 홍콩 이슈도 한번 겸사겸사 보고자 이렇게 현장을 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이 좀 궁금하셔서 중국에 가신 것 같은데 그럼 현지 분위기 먼저 좀 여쭤보죠.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언론 통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 뉴스 보도나 뭐 그다음에 시위대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지 뭘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그렇죠.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홍콩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보를 들어서 아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뭐 중국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조차도 11주째 홍콩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제대로 모르고 있다. 시민들이.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거기에서 좀 느껴집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이 무력 진압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 갈까 싶긴 하지만요. 중국의 정부 쪽 입장 느껴지세요? 현지에서? 일단은 저희들 같이 이제 좀 이쪽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관련된 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또 이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한국에서 보도가 됐지만 뭐 지금 베이다이허 그러니까 지난 8월 초에 진행됐던 그러니까 정부 뭐 전 그다음에 현 있는 관료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이화회의도 메인 아젠다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지금 홍콩 사태를 더 큰 화두로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무역 진압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측면에서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일단 중국은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을 합니다. 때문에 올해가 의미가 있는 게 올해가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천안문 사태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가 천안문 사태처럼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데 특히 미국이 관심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그래가 지금 천안문 사태가 생긴 지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딱 이게 좀 터지니까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이념 논쟁, 당위성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진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 지도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미중 패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격이었고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홍콩 사태에 대해서 은근히 중국이 홍콩에 대한 무력 진압을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우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일단 제가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국이 무력 진압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우선이다. 근데 올해 또 때마침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 봐봐 중국 지금 저래 지금 이 시대에 민주화 운동 못하게 해 이렇게 말을 해서 편을 더 만들 수 있으니 아마 명분을 주기 싫어서라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죠. 두 가지 더 한 이야기하면 지금 시 주석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1대1로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탈되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타이완 문제 해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국 양제 같은 경우가 원래 출발점은 타이완을 흡수통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일국 양제입니다. 근데 홍콩 이 사태가 만약에 잘못 문제를 풀었을 경우 타이완에 지금 그래도 친중파들이도 지금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이완 문제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무력 진압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주변 국가의 일탈 그리고 네 번째 타이완 문제까지 연관돼서 무력 진압 가능성은 좀 얕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홍콩 문제를 YTN 라디오 국제 전문 프로그램인 세계를 만나는 시간에서 꾸준히 좀 다뤄왔고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 생생경제는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 홍콩 시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홍콩이 우리와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다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홍콩이 아무래도 이제 무관세 지역, 이거 중개 무역하는 도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죠. 이제 배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역할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다시 나가는데. 홍콩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 뭐 우리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네 번째 교역국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이제 수출이 교역이 한 480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 수출이 한 460억 불 되고 한 수입이 한 20억 불 됩니다. 그중에서 수출의 한 460억 불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반도체나 전자기기, 기계류 이런 부품들이 중간재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이런 부품들이 한 80% 정도 홍콩을 들어갔다가 중국 거의 대부분 본토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달러 거래가 매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거래는 이제 달러 거래를, 왜냐하면 직접 하면 위안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달러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두 번째가 이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 수속이나 하는 부분 매우 간편하죠. 그러니까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홍콩을 통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자유무역이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빠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업적인 리스크가 좀 적다. 아무래도 중국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러면 홍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좀 크다는 거죠, 중국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원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IT 기업들이 구매 법인이라든지 대리점들이 대부분 홍콩에 기업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들이 US 달러로 결제를 하고 구매한 다음에 이제 본토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홍콩 매출도 크게 이제 잡히는 거죠. 중국 기업 입장에서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그러니까 그걸 사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자체 이제 그룹 내에서는 거래를 하겠지만 US 달러를 결제를 했을 경우 이제 홍콩 내 US 달러를 쌓아둘 수가 있는 거죠. 중국 본토에서 달러를 외화 반출할 때는 승인이 또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통해서 달러를 홍콩에 쌓아두는 역할, 그러니까 다른 명목을 활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고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다 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네, 홍콩 시위가 왜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짚어주셨는데 홍콩이 우리의 네 번째 교역국이고 지금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중간재를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라는 걸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달러 거래나 수속 또 여러 가지 사업적 리스크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홍콩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홍콩 시위가 계속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한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걱정 반도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나 전자부품 부분들은 산업재는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서도 제가 이제 홍콩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을 때 그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중국 공안들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나머지 20% 소비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재 중에 화장품이라든지는 특히 많이 들어가는데 홍콩에 수출돼서 나가서 또 홍콩에서 우리가 말하는 따이공을 통해서 보따리상을 통해서 본토로 들어가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내부 시장에서도 판매되는 게 있지만 많은 물량은 홍콩과 본토 간의 접경지대 신천을 통해서 본토로 많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콩 항생지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증시가 이제 결국 증시라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면 계속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에 연동된 우리가 ESL 걸린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상품을 할 때 홍콩과 ES 연동돼 있다, 항생지 연동돼 있는 상품을 많이 파시거든요.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또 확대가 될 경우 만약 홍콩 항생지수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럴 경우는 단순 이 문제가 아니라 맞물려서 한국 증시도 같이 리스크를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긴장이 끊어놓으면 안 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홍콩이 지금 금융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홍콩의 금융 자본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함께 봐야 될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걸 간파를 하고 홍콩에 있는 많은 외국계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단지 지금 홍콩 항생지수를 포함한 이 돈의 흐름도 함께 봐야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시장은 괜찮다. 중국도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화장품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은행 상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콩 자본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제가 잘 몰라서요. 홍콩 자본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면 저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성을 더 키우는 것들이죠. 홍콩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홍콩에 우리나라 아시아의 허브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자본과 홍콩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게 이제
이동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의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체가 필요하단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과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은행 상품이라든지 금융의 연동성이 깊기 때문에 홍콩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나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실태를 좀 금융감독으로 또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일반 많은 시민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은행 사셨던 이런 ELS 관련돼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본토 정신은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홍콩 항쟁 뉴스에 많이 걸어놨거든요. 연동된 게 꽤 많다. 이거 당사자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안 하면. 그래서 네. 불안해집니다. 네. 중국 본토 정신은 우리가 불안한 심리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홍콩은 괜찮게 해가지고 많이 연동된 상품이 우리도 몰래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홍콩 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근데 뭐 또 살펴본다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일단은 계속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중국 본토 입장에서 맞물려서 지금 홍콩 증시도 중국의 금융에 있는 여러 가지도 중국 본토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시기가 더 확장되고 더 커져 나갈 경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홍콩 시위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현재 가 계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 정치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아주 민감해하는 천안문 사태라는 말을 드디어 입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볼튼 이런 분들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원래 성향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내정 가지고는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도 않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키우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체가 이미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도 매우 긴장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같은 이슈로 터져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홍콩 사태가 그 어떤 아젠다보다는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이 지도부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홍콩 문제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그렇다면 블랙스완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이제 홍콩 내에도 친중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파가 홍콩 내 친중 세력이 한 30% 있는데요. 이쪽을 동원하는 전략, 그다음에 포위하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홍콩 내 홍콩 내부에 이제 친중 단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친중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안 오고 있다.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홍콩 이미지 추락되고 있다. 이런 과격성 이걸 보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근데 중국 본토는 계속 이제 동시에 홍콩 인접 지역에서 모장 병력들이 실전 훈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홍콩 장관, 지금 문제가 홍콩 장관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직선제, 지금 우리가 간선제, 직선제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지금 출발점 자체가 홍콩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다 본토에 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자체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이런 식의
강과 온을 하는 양면 작전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전망이거든요. 네, 파국으로 가진 않을 것이고 강과 온을 번갈아 가면서 이 문제를 봉합해 가려고 애쓸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현지에서 연결했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